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선을 완벽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41선 지지를 받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25,300불까지 빠진 것 같아요. 25,300불, 그리고 지금은 26,484불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중파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 미국이 위한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기업이죠. 참, 중국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아닌가. 중국발 악재가 또 떴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헝다그룹보다 규모가 4배 정도 더 큰 그런 규모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그 사태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로 봐서는 포기한 것 같은 액션이 보여서 그 위기가 좀 더 커 보이죠. 돈으로 쌓아 올린, 빚으로 쌓아 올린 부동산 거품, 참 심각하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오히려 암호화폐보다 명목화폐, 종이화폐가 가상화폐에 더 가깝다. 돈은 곧 빚이다. 자, 그리고 XRP 가격은 662원까지 하락을 했고 다시 707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5자 6자 괜찮다고 이야기 드렸죠.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지 마세요. XRP 사라 방송 아닙니다. 자꾸 이야기 드렸죠. 제가 최근까지는 진짜 리얼 사지 마라 그랬죠. 5자 6자 때만 진입을 해라.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선에서 빠졌다. 그리고 다행히 241선에 지지를 받고 약반등이 나오려 하고 있지만 불안하죠. 어제는 중국, 오늘은 미국, 금리 인상 안 끝났다. 추가 인상 가능성을 또다시 제롬 파월이 시사를 했죠. 더 올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금리도 마찬가지죠.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름이 터질 때 팍 터쳐버려야 돼요. 계속 몸에 달고 다니면 고름이 더 악화되겠죠. 여러분들 또 몸에 상처가 나서 나을 때쯤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몸이 가렵죠. 근데 그 가려움을 두려워하거나 가려울 때 더 긁어버리면 다시 또 터지겠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이 가려움증을 극복하고 견뎌야 되는데 가려움이 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모든 것들이 터지고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다 빠져나와야만 가려워지겠죠. 가렵다는 건 이제 곧 회복을 의미하겠죠. 중국도 터지고 또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 불안하시죠. 중국이 터쳐버리면 그 여파는 꽤 심각하겠죠. 그리고 중국은 어제도 이야기 살짝 드렸지만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무서운 디플레이션 하면 생각나는 국가가 있죠. 일본. 잃어버린 30년. 한 번 더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디플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무서운 건 결국 내수 경제가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아 버린다면 삼겹살에 소주 먹을 거 그냥 편의점에서 단무지에 소주 먹는다든가, 단무지에 소주 먹는 걸 5번 먹었다면 한 번으로 쪼여 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쨌든 뭐가 따라옵니까? 경기 침체가 따라오겠죠. 계속해서 악순환은 지속되겠죠. 제롬 파월, 아직도 이 양반이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그들은 금융 세력들은, 돈을 쥐고 있는 놈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기회로 보고 있죠. 특정 국가 몇 개 정도, 그리고 잘 나가는 기업 몇 개 정도는 충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은 줍줍을 하겠죠. 어떤 형태로든. 결국 얘네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계속해서 서민들, 시민들은 바빠야 돼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계속 일을 하면서 이자 내기 바빠야 돼요. 생활은 점점 피폐해져야 돼요 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들이 조용히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래서 비트TV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왜 지금 나는 장사가 되지 않을까? 왜 급여는 오르지 않을까? 왜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할 것 같은 고민을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한 솔루션은 결국 달러 경제, 미국 경제를 이해하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미국 달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은 항상 서민들이 바빠
바쁘길 원합니다. 그 어떤 거에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자 내는데 매일, 매월, 매년 살아가라. 그걸 이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어쨌든 그들은 어떤 어려운 경제가 오더라도 힘듦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기회로 삼겠죠. 지들이 경제 정책을 내놓고 그 플랜을 내놓고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그 플랜이 경기를 살리든 죽이든 그들은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포착을 한다.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을 빨아들인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돈을 통해서 경제력을 통해서 서민들이 대중들이 그들의 말을 잘 듣길 원하겠죠. 이게 그들이 항상 꿈꿔왔던 원했던 통치 방법입니다. 어쨌든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금융권의 위기로 확산이 되겠죠. 자, 어쨌든 어제는 중국, 오늘은 미국 이중 악재, 짓눌린 증시, 그리고 어쩌면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XRP. 자, 암호화폐가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로 인용이 될지, 결국 전통 금융 시스템이 그냥 처절하게 바닥까지 가야만 사람들의 시선이 암호화폐로 쏠리지 않을까. 자, 그때는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건 비트코인과 XRP 이 두 개가 모든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마스터카드 신규 CBDC 협력 파트너로 리플을 퐁당퐁당 했다. 마스터카드는 17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마스터카드가 주요 블록체인 기술 및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를 새로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로 발표했다. 마스터카드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술 및 결제 분야의 혁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 리플 가격은 그지 같다. 짜증난다. CBDC, 마스터카드 이 생쇼를 하면 뭐하냐. 우리들은 숫자가 중요하다. 아무리 비트TV가 날마다 이렇게 쌩을 까면 뭐하냐. 그냥 쌩으로 들린다. 항상 내 지갑은 마이너스다. 도대체 언제 오르냐. 좋아요 누르기도 짜증난다. 싫다. 이제 목소리도 듣기 싫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듣지 마세요. 왜 그렇게 제 영상을 들으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 영상 듣지 마시고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곳으로 찾아가세요. 이동하세요. 어쨌든 마스터카드는 리플을 선택했다. 오늘 또 리플은 열일했다. 점점 미래의 돈, 미래의 화폐, 세계 준비통화, 세계 기축통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마스터카드의 첫 번째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는 기업은 리플과 컨센시스 외에도 다중 CBDC 및 토큰화 자산 솔루션 제공 업체 플루언시, 디지털 ID 기술 제공 업체 아이디미어, 그리고 디지털 ID 컨설팅 업체 컨설트 하이퍼리언, 보안 기술 그룹과 디지털 자산 운영 플랫폼 파이어블록 등이 포함이 됐다. 왜 마스터카드가 XRP 리플을 선택했을까요? 마스터카드의 선택은 누구의 선택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공룡 플랫폼 기업들 있죠. 아마존을 비롯한 모든 게 하나의 서클, 모든 게 하나의 라인으로 결국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자, 마스터카드의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책임자는 우리는 결제 옵션과 서로 다른 결제 방법 간의 상호 운용성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가장 크죠? 결제. 인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도구죠. 디지털 중심의 미래에 CBDC가 보유한 가치는 다른 형태의 돈처럼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뭐하냐. 리플 가격은 그지 같은데 토요일이니까 가격도 떨어졌고 웃으세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의 떨어짐을 기다리고 즐기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일본의 SBI XRP를 위한 코인 대출 모집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다. 코인 대출 금융 파생 상품이죠. SBI 그룹 암호화폐 대출 기관인 SBI VC 트레이드는 일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비축된 XRP 토큰을 유익한 과정으로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깝다. 특히 SBI가 좀 XRP 진심이죠. 그리고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그리고 도지코인, 그리고 스텔라 루멘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코인 모집 프로그램은 거래소가 수익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빌려줄 암호화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업비트 빗썸에서도 선물 거래를 하게 될 거고, 그들 또한 코인을 가지고 돈놀이, 파생 상품을 즐기겠죠. 그냥 이자 지급 받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 드렸어요. 굳이 던질 필요 없다.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언제 던져야 되냐. 물론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선에서 던지는 게 낫겠죠. 그런데 굳이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는 던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SBI의 움직임은 어쨌든 가까운 시일 내에 세계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SBI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여러분들 또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지금 다시 또 XRP는 600원대로 갔습니다. 어쨌든 이 서비스가 장기 암호화폐 보유자를 위해 맞춤화되었다고 언급을 했다. SBI VC 트레이드는 주어진 토큰과 그 기간에 따라 장기 암호화폐 보유자 사용 또는 렌탈 수수료를 제공한다.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점점 암호화폐를 통한 금융 파생 상품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겠죠. 자,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외부 활동은 조금 자제하시고 즐거운 주말 즐기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선을 완벽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1선 지지를 받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25,300불까지 빠진 것 같아요. 25,300불, 그리고 지금은 26,484불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중파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 미국이 위한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기업이죠. 참 중국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아닌가. 중국발 악재가 또 떴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헝다그룹보다 규모가 4배 정도 더 큰 그런 규모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그 사태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로 봐서는 포기한 것 같은 액션이 보여서 그 위기가 좀 더 커 보이죠. 돈으로 쌓아 올린, 빚으로 쌓아 올린 부동산 거품, 참 심각하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오히려 암호화폐보다 명목화폐, 종이화폐가 가상화폐에 더 가깝다. 돈은 곧 빚이다. 자, 그리고 XRP 가격은 662원까지 하락을 했고 다시 707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5자 6자 괜찮다고 이야기 드렸죠.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지 마세요. XRP 사라 방송 아닙니다. 자꾸 이야기 드렸죠. 제가 최근까지는 진짜 리얼 사지 마라 그랬죠. 5자 6자 때만 진입을 해라.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선에서 빠졌다. 그리고 다행히 241선에 지지를 받고 약반등이 나오려 하고 있지만 불안하죠. 어제는 중국, 오늘은 미국 금리 인상 안 끝났다. 추가 인상 가능성을 또다시 제롬 파월이 시사를 했죠. 더 올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금리도 마찬가지죠.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름이 터질 때 팍 터쳐버려야 돼요. 계속 몸에 달고 다니면 고름이 더 악화되겠죠. 여러분들 또 몸에 상처가 나서 나을 때쯤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몸이 가렵죠. 근데 그 가려움을 두려워하거나 가려울 때 더 긁어버리면 다시 또 터지겠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이 가려움증을 극복하고 견뎌야 되는데 가려움이 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모든 것들이 터지고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다 빠져나와야만 가려워지겠죠. 가렵다는 건 이제 곧 회복을 의미하겠죠. 중국도 터지고 또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 불안하시죠. 중국이 터쳐버리면 그 여파는 꽤 심각하겠죠. 그리고 중국은 어제도 이야기 살짝 드렸지만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무서운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하면 생각나는 국가가 있죠. 일본. 잃어버린 30년. 한 번 더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디플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무서운 건 결국 내수 경제가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아 버린다면 삼겹살에 소주 먹을 거 그냥 편의점에서 단무지에 소주 먹는다든가, 단무지에 소주 먹는 걸 5번 먹었다면 한 번으로 쪼여 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쨌든 뭐가 따라옵니까? 경기 침체가 따라오겠죠. 계속해서 악순환은 지속되겠죠. 제롬 파월, 아직도 인양반이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그들은 금융 세력들은, 돈을 쥐고 있는 놈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기회로 보고 있죠. 특정 국가 몇 개 정도, 그리고 잘 나가는 기업 몇 개 정도는 충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은 줍줍을 하겠죠. 어떤 형태로든. 결국 얘네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계속해서 서민들, 시민들은 바빠야 돼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계속 일을 하면서 이겨내기 바빠야 돼요. 생활은 점점 피폐해져야 돼요 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들이 조용히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래서 비트TV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왜 지금 나는 장사가 되지 않을까, 왜 급여는 오르지 않을까, 왜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할 것 같은 고민을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한 솔루션은 결국 달러 경제, 미국 경제를 이해하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미국 달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은 항상 서민들이 바쁘길 원합니다. 그 어떤 거에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자 내는데 매일, 매월, 매년 살아가라. 그걸 이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어쨌든 그들은 어떤 어려운 경제가 오더라도, 힘듦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기회로 삼겠죠. 지들이 경제 정책을 내놓고, 그 플랜을 내놓고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그 플랜이 경기를 살리든 죽이든 그들은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포착을 한다.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을 빨아들인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돈을 통해서, 경제력을 통해서 서민들이, 대중들이 그들의 말을 잘 듣길 원하겠죠. 이게 그들이 항상 꿈꿔왔던, 원했던 통치 방법입니다. 어쨌든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금융권의 위기로 확산이 되겠죠. 자, 어쨌든 어제는 중국, 오늘은 미국, 이중 악재, 짓눌린 증시, 그리고 어쩌면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XRP. 자, 암호화폐가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로 인용이 될지, 결국 전통 금융 시스템이 그냥 처절하게 바닥까지 가야만 사람들의 시선이 암호화폐로 쏠리지 않을까. 자, 그때는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건 비트코인과 XRP, 이 두 개가 모든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마스터카드 신규 CBDC 협력 파트너로 리플을 퐁당퐁당 했다. 마스터카드는 17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마스터카드가 주요 블록체인 기술 및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를 새로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로 발표했다. 마스터카드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술 및 결제 분야의 혁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 리플 가격은 그지 같다, 짜증난다, CBDC, 마스터카드 이 생쇼를 하면 뭐하냐, 우리들은 숫자가 중요하다, 아무리 비트TV가 날마다 이렇게 쌩을 까면 뭐하냐, 그냥 쌩으로 들린다, 항상 내 지갑은 마이너스다, 도대체 언제 오르냐, 좋아요 누르기도 짜증난다, 싫다, 이제 목소리도 듣기 싫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듣지 마세요. 왜 그렇게 제 영상을 들으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 영상 듣지 마시고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곳으로 찾아가세요. 이동하세요. 어쨌든 마스터카드는 리플을 선택했다. 오늘 또 리플은 열일했다. 점점 미래의 돈, 미래의 화폐, 세계 준비통화, 세계 기축통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마스터카드의 첫 번째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는 기업은 리플과 컨센시스 외에도
다중 CBDC 및 토큰화 자산 솔루션 제공 업체 플루언시, 디지털 아이디 기술 제공 업체 아이디미어,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 컨설팅 업체 컨설트 하이퍼리언, 보안 기술 그룹과 디지털 자산 운영 플랫폼 파이어블록 등이 포함이 됐다. 왜 마스터카드가 XRP 리플을 선택했을까요? 마스터카드의 선택은 누구의 선택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공룡 플랫폼 기업들 있죠. 아마존을 비롯한 모든 게 하나의 서클, 모든 게 하나의 라인으로 결국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자, 마스터카드의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책임자는 우리는 결제 옵션과 서로 다른 결제 방법 간의 상호 운용성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가장 크죠? 결제. 인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도구죠. 디지털 중심의 미래에 CBDC가 보유한 가치는 다른 형태의 돈처럼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뭐하냐? 리플 가격은 그지 같은데 토요일이니까 가격도 떨어졌고 웃으세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의 떨어짐을 기다리고 즐기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일본의 SBI XRP를 위한 코인 대출 모집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다. 코인 대출 금융 파생 상품이죠. SBI 그룹 암호화폐 대출 기관인 SBI VC 트레이드는 일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비축된 XRP 토큰을 유익한 과정으로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SBI가 좀 XRP에 진심이죠. 그리고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그리고 도지코인, 그리고 스텔라 루멘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코인 모집 프로그램은 거래소가 수익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빌려줄 암호화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업비트 빗썸에서도 선물 거래를 하게 될 거고 그들 또한 코인을 가지고 돈놀이 파생 상품을 즐기겠죠. 그냥 이자 지급 받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 드렸어요. 굳이 던질 필요 없다.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언제 던져야 되냐? 물론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선에서 던지는 게 낫겠죠. 그런데 굳이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는 던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SBI의 움직임은 어쨌든 가까운 시일 내에 세계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SBI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여러분들 또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지금 다시 또 XRP는 600원대로 갔습니다. 어쨌든 이 서비스가 장기 암호화폐 보유자를 위해 맞춤화되었다고 언급을 했다. SBI VC 트레이드는 주어진 토큰과 그 기간에 따라 장기 암호화폐 보유자 사용 또는 렌탈 수수료를 제공한다.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점점 암호화폐를 통한 금융 파생 상품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겠죠. 자,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외부 활동은 조금 자제하시고 즐거운 주말 즐기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